처녀 시절 달인 지 5년 차를 바라보고 있던 직장의 친한 상사분이 저를 좋게 보시고 소개팅을 계속 추진하던 때였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 거절하던 차에 사람이 정말 좋다며 전 남자친구랑은 정말 다른 성향이니 한번 만나보라는 소개에 못 이기는 척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첫 만남의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든다는 표현을 온몸으로 하며 다정하고 매너 좋은 모습을 보여 호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만남을 이어갈수록 괜찮은 사람 같다고 느끼게 됐죠. 오랜만에 사람에게 설레는 마음이 자꾸 갔습니다. 제가 뭐 매우 잘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도 저한테 꿈이 있어요. 꼭 이룰 꿈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꿈꿔오던 사업에 성공하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꿈이에요. 그리고 전 제 꿈을 반드시 이룰 거예요. 그러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책임감이 많이 강하신가 봐요. 가족의 행복을 꿈으로 생각하시는 걸 보니 책임감이랄까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러잖아요. 가족이 행복하기만을 바라죠. 결혼하게 되면 굉장히 가정적이실 것 같네요. 그래야죠. 저만 보고 결혼할 텐데요. 제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서 홀로 열심히 키우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의 남편은 다정하고 늘 미래지향적이며 가정에 대한 반짝이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감 넘치고 추진력이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사의 남편 동료이자 친구이기에 남편이 직장에서 호평을 듣는 사람이며 열정이 넘쳐 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해들었어요. 만남을 지속할수록 참 마음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날수록 믿음이 가고 본인의 미래에 대한 열망과 계획이 있는 사람 같아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던 저도 추후에 함께할 미래를 그리게 되었고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남편은 더욱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마치 정말 일어날 것 같이 생생하게 미래를 그렸죠. 결혼하면 난 사업을 할 거야. 구성해 놓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쪽으로 잘 알아서 가족들 편하게 살 수 있어. 내 꿈은 내 회사 운영하면서 가족들이 떵떵거리며 살게 하는 거야. 뜬구름 같은 이야기라 생각했어도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정말 해낼 수 있겠구나 믿고 싶어졌죠. 그리고 그렇게 2년을 만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미래에 저도 베팅해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나랑 결혼을 결심해줘서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 거야. 너 고생하는 일 없게 할게. 부부는 같이 헤쳐나가는 거라고 했잖아. 난 그저 우리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걱정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가족은 늘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 거야. 우리 엄마도 그렇고 이제 결혼하면 장모님, 장인어른도 내 가족이니까 모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기뻐.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나중에 진행할 사업을 위해 남편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결혼식을 올릴 땐 남편의 지인들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도 많아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건 알 수 있었죠. 신혼여행을 가서도 자꾸 일을 확인하고 사업 관련된 연락을 받으며 바쁘게 보냈어요.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죠. 예전엔 계획만 해오던 일들을 저와 결혼한다고 이제 진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모든 게 저와 미래의 저희 아이들을 위해 남편 혼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정말 믿음직한 가정이 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작 결혼 생활이 시작되니 그건 정말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더군요. 남편은 저와 결혼한 후부터 퇴사와 사업 시작에 점점 더 열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전 아직 신혼 초이기에 불안하고 생각이 많았지만
지금 아니면 늦는다고 아이가 생기면 도전은 못할 거라 강력하게 주장하는 남편의 말에 결국 백기를 들었죠. 그렇게 남편은 신혼생활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퇴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아뒀던 돈은 결혼하면서 모두 사용했던 터라 사업의 초반부터 빚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매번 준비했던 사람이니 사업 기초비용도 모아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빚으로 하는 사업이라니 불안하긴 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죠. 연애 시절에 나중에 꼭 본인 사업으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던 남편의 말은 어느 정도 지켜지는 것 같았어요. 전부터 사업을 꿈꿔와서 투자받을 만한 것들도 이미 다 알아봤고 이전 회사 동료였던 동업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였기에 계획대로 진행되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다고 늘 잠들기 전에 혼잣말 하듯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신혼 때는 사모님 소리도 제법 들을 정도로 수입이 잘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의 사업이 호선을 그리고 있었기에 부부 사이도 정말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소금이 쏟아진다며 주변에서 인꼬 부부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도 빨리 찾아왔어요. 신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를 쏙 빼닮은 아들까지 낳아 세 식구가 오손도손 평온하게 살았죠. 회사를 그만둔 후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던 저는 남편의 내조에도 열심히였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건강을 위해 요리하고 옷은 구김 하나 없이 늘 다려놨으며 남편이 쉴 땐 편히 쉬게 하려고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기도 했죠. 남편이 사업을 하는 동안 우리 집은 정말 남편 위주로 굴러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마치 고3 수험생이 있는 집안이랑 흡사했죠. 아마 그때부터 전 제 행복을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의 사업으로 넉넉한 집안처럼 느껴지던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전부터 열심히 준비해왔던 사업이기에 당연히 계획대로 잘 풀리고 있던 남편의 말에 사업 수단이 좋은 줄 알았죠. 남편의 사업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제 앞에서 늘 남편은 지적 허영심을 자랑하듯 이리저리 전문 용어를 써가며 사업이 잘 풀리고 있는 것을 자랑해왔거든요. 그렇게 자랑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고 기특하기도 해서 늘 그런 남편을 추켜 세워주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허울 뿐이고 분야에 대해서는 알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 사업을 가지고상한 동업자가 수입을 빼돌리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더군요. 평소와 같은 평일 아침이었어요. 오늘은 출근을 안 해도 된다며 저랑 느긋한 아침을 보내자고 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내린 커피를 들고 소파에 앉아 느긋한 오전을 보내고 있었죠. 오늘은 일 관련해서 처리하고 볼 게 없어 연락도 오지 않을 거란 말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동업자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처음엔 메시지만 보내던 그 사람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하며 거래처 전체 리스트를 보내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다른 대물 거래처랑 닿게 됐는데 포트폴리오 같이 현재 거래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 거래를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요. 거기랑 연락이 닿았다고? 어떻게 한 거야? 알겠어. 거래처 리스트만 보내주면 되는 거지? 그러네. 고마워. 파일 보내면서 같이 보낼게. 10분 뒤에 메일 확인해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오랜만에 쉬는 건데 고맙다. 재수씨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오늘은 푹 쉬어.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늘 남편이 하던 자랑을 들어보면 거래처를 뚫을 땐 항상 두 사람이 같이 진행했고 남편의 사업자용 통장은 서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작은 거래처들이 있어 그쪽에 사용하는 통장이었는데 그걸 받아가다니요. 제가 두 사람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이상하다며 이를 확인해보라 했지만
아둔한 남편은 전업주부인 제가 뭘 알겠냐며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업자였던 그 사람이 남편의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소규모 거래처로부터 회사의 모든 거래처들의 거래를 본인이 가족과 몰래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전부 빼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와 거래를 끊게 되면 내야 했던 위약금은 남편의 통장에서 모두 빠져나갔죠. 그렇게 뒤통수 친 동업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빼내갔다던 거래처에 사정을 해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업자라는 사람은 두 사람이 사용하던 사무실도 계약 해지하면서 그 돈까지 가져갔더군요. 정말 빼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사기의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었으며 남편의 평판이 엉망인 것도 아니었죠. 다만 본인의 가족과 함께하는 사업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 사업을 부흥시키려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라 짐작했을 뿐이죠. 남편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사기를 당한 후 거래가 모두 끊기고 위약금만 남은 상태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동업자는 본인 회사의 거래처와 정말 다른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처리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놨더군요. 남편의 행복에 겨워할 때 그 사람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더욱 성공할 미래를 위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있었던 날들이 모두 허상으로 남았습니다. 남편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사업은 한순간에 망해 종이 쪼가리로 돌아갔죠. 늘 꿈 얘기를 하며 눈을 반짝이던 남편도 사업과 함께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절망만 할 수는 없는 시기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고 본인 벌이가 괜찮을 것 같다며 저는 집에서 육아와 집안일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전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내가 일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 또한 본인의 꿈이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겠죠.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던 제가 결국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상황이 온 거예요. 강력하게 제가 직장을 관둬야 한다 주장하던 남편 때문에 저의 경력은 단절됐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의 잘잘못을 따지며 화내는 것보단 당장 새 식구가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게 급했죠. 저희는 아이까지 키우는 부부니까요. 당장 새 식구가 살기 위해선 집부터 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금이라도 빼서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 그렇게 저희는 결혼 3년 차에 시댁으로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합가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들어가게 되면 안 그래도 힘든 살림살이에 스트레스까지 쌓여 더 힘들 것이 뻔했지만 친정에 들어가기엔 저희 부모님께 논총을 사며 눈칫밥만 먹게 될 남편 때문에 시댁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사기에 사업비까지. 사실 남편이 만든 이 상황에 그 사람이 너무 미웠지만 지금은 가족이 뭉쳐 이겨내야 할 시기라 생각했으니 제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낫다는 마음이었죠. 시댁으로 들어가자. 지금은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당신 그래도 되겠어? 집 들어가면 엄마가 또 당신 괴롭힐 텐데. 그럼 뭐 방법이 있어? 우리 부모님이나 언니네로 들어가면 당신 눈칫밥만 엄청나게 먹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 나야 뭐 몇 년을 그리 오셨으니까 익숙하기라도 하지. 당신은 처음 받아보는 대우를 당할지도 몰라. 막내딸 고생시키는데 어떤 가족이 좋게 생각하겠어. 지금은 그냥 최대한 우리 가족한테도 떨어져 있는 게 최선이야. 그리고 애 학교 생각해서도 시댁이 훨씬 더 가까워서 좋고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여보, 내가 안 힘든 길을 택한다고 당신이 안 힘들어지는 건 아닐 텐데. 고마워. 진짜 고마우면 합가하고 어머니 좀 말려. 외동아들이라 걱정이 많으시다고 했지.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어머님은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시거나 그냥 싫으신 거야. 아니야. 우리 엄마가 당신을 왜 싫어해?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오해야. 그냥 내 걱정에 성격상 말이 좀 험하게 나오시는 거지. 또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내가 당신 때문에 고생길이 훤한데도 시댁에 들어가겠다고 한 건 오해를 풀자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세 식구 빨리 다시 자리 잡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돈 아낄 수 있는 방법에서 말한 거지. 그러니까 알아서 대처 잘해. 알겠어? 시댁에 들어가기 전부터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님의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일까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정말 제가 본인 아들을 잡아간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세상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시어머니의 대반전이었죠. 지금도 적응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 초엔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허락한 것일까 진지한 의문이 들 정도로 매일 전화해 남편의 밥과 살림, 그 외 수많은 잔소리를 감당해야 했죠. 남편은 본인 엄마가 워낙 본인을 금지옥엽으로 키워서 걱정이 많은 거라며 저보고 이해하라고 넘겼어요. 그러다 남편의 강력한 요구에 직장까지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시작할 때부터는 너는 우리 아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집에서 놀고만 있으면 애한테 더 헌신적으로 잘해야 할 거 아니니? 라 말하며 하루에 한 번 오던 전화가 두세 번으로 늘어났죠. 합가 전에는 주에 3, 4일꼴로 제가 하는 살림을 감시하러 집에 불쑥 찾아오시기도 하셨고요. 그런 분이 저희가 집에 들어간다고 바뀌진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 걱정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합가 허락을 맡으러 들렀던 시댁에서 역시나 본인의 아들 사업이 망한 걸 제 탓하더군요. 그래, 너희가 도움을 청하니까 합가 허락해준 거지만 나도 내 생활이 있다. 내가 이렇게 내 불편까지 참으면서 받아들여줬으면 알아서 잘해. 네가 그 전에 얼마나 우리 아들을 못살게 굴었으면 애가 사업까지 망하니. 워낙 똑똑한 애라 그럴 일이 없는데 이상하지 않니? 어머님 그이가 사기를 당한 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저도 일 그만두고 열심히 도왔고요. 시끄럽다. 네가 제대로 도왔으면 애가 그 이상한 놈한테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집에서 얼마나 정신없게 했으면 애가 눈이 멀어서 사기를 당해. 저도 많이 힘들어요, 어머님. 제 남편이 사기를 당해 사기빚만 떠안았는데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애도 있고 살아야 하니까 어머님께 굽히고 들어오는 거죠. 염치 없는 건 아는데 그래도 어머님 아들 생각해서 봐주세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우리 손주랑 아들 때문에 참는 거야. 이런 시어머니 어디 없다. 넌 그걸 알아야 해. 언제 들어올 거니?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들어와. 1시라도 빨리 들어오는 게 돈 아끼는 거다. 사업이 망한 아들에게는 질타할 말 하나 없이 그저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식구들 몸 누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셨다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자마자 시작되는 구박과 멸시는 이전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아무래도 신세지고 있는 처지가 약점이라면 약점이 될 수 있으니 어머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는 핍박에 전 계속 이렇게는 살 수 없으니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집을 나가야겠다 결심하고 이리저리 여러 가지 일을 찾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아직 어려 뭘 모르겠지만 크면서 엄마가 이런 대우를 당하는 것을 본다면
분명 애 교육에도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사업이 망하고 많이 위축되어 제 눈치를 보던 때였지만 본인의 엄마는 여전히 말릴 생각이 없어 보였죠. 정말이지 기댈 수도 없고 기대도 없는 남편에게 혼자라도 악착같이 살지 않을 수 없어 정말 별일을 다 했어요. 처음엔 오전엔 식당 홀서빙 아르바이트, 오후엔 마트 캐셔부터 시작해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사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도 했죠. 하지만 늦은 나이에 경력마저 단절되어 다시 취업하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친정에서 운영하던 떡집을 이어받는 것이 어떠냐는 부모님의 제안에 언니와 함께 동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언니에게 맡기려던 것을 언니가 먼저 저와 함께 하겠다 말해 동업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 누구보다 제 고민을 잘 알던 언니가 제게 주는 해결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처음 하기도 하고 남편이 사업을 망한 게 트라우마가 되어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언니와 함께라서 괜찮았죠. 예전 그 동업자처럼 언니가 그렇게 절 배신할 일은 없으니까요. 제가 원래 하던 일이 마케팅 쪽이라 가게에 도움될 만한 일이 많았지만 그걸 내 가게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운영하실 때부터 거래를 해왔던 거래처에 새로운 사업도 제안도 해보고 원래 하던 운영 방법에 젊은 사람들의 겨냥한 맛과 모양을 더하고 이전 직장에서 연이 닿았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브랜드 마케팅과 SNS 광고도 시작하며 가게를 키워나갔어요. 거기에 온 오프라인 판매까지 시간을 쪼개어가며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그때 저흰 가게를 키우고 매출을 더 늘리는 것에 몰두해 하루 12시간 정도를 일하면서도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1년이 되던 해 한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입소문이 난 저희 떡집은